아빠는 엄마가 누군지, 지은호가 누군지 아무것도 몰라요. 영라의 입에서 나와버린 지은호라는 이름 석자는 진석에게 뜻밖의 연결고리를 제공하게 됩니다. 의심을 품고 진실에 한 발짝 다가선 진석. 그 판도라의 상자 안에는 자신의 지난 인생을 송두리째 부정하게 만들 아내의 추악한 비밀이 들어있었습니다. 믿었던 아내의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 고성이는 살기 위한 발버둥을 칩니다. 구독을 눌러주세요. 화려한 날들 지금 시작할게요. 박진석 회장은 심기가 불편했습니다. 딸 영라가 집을 나간 지 이틀째였죠. 웹툰 작가를 하겠다며 자신의 반대를 무릅쓰고 나간 딸. 그 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어요. 내가 너무 강하게 말한 건 아닐까? 영라의 말을 조금이라도 들어줬어야 했던 건 아닐까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때 책상 위 전화기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진석은 수화기를 들었어요. 회장님, 김비서입니다. 소재 파악 보고 드립니다. 그래, 말해. 비서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층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진석은 저도 모르게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수화기를 꽉 쥐었어요. 어디 있었나? 작업실과 지은호라는 여성의 집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지은호? 진석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처음 듣는 이름이었거든요. 누구야? 지은호가? 회장님, 아직 그 여자가 따님과 무슨 사이인지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따님께서는 어제 그분의 집에서 주무셨고 지금은 따님 작업실에 계신 듯합니다. 진석은 눈을 감았습니다. 영라가 무사하다는 것만으로도 안도가 됐지만 동시에 낯선 여자의 집에 묵었다는 사실이 마음을 불편하게 했어요. 그런데 회장님, 특이한 건 비서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진석은 그 짧은 침묵 속에서 뭔가 더 중요한 말이 남아있음을 직감했어요. 뭔가? 말해봐. 지은호 씨의 최근 소재가. 소재가 뭐? 진석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고성이 사모님과 요즘 동선이 겹치십니다. 그 말에 진석의 손이 굳었습니다. 아내 성희와 동선이 겹친다니,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게 무슨 말이야? 동선이 겹친다니? 진석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가슴 속에서 불안감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마 사모님께서도 그 여자를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비서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진석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성희가 아는 여자, 그것도 영라가 밤을 보낼 만큼 가까운 여자. 아내는 분명 영라의 웹툰 작가 활동을 극렬히 반대했었는데 어떻게 그런 여자를 알고 있다는 걸까요? 뭐지? 진석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내와 관련 있는 여자의 집에서 영라가 밤을 보냈다니. 나 모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혹시 성희가 영라를 감시하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영라와 그 여자 사이에 자신이 모르는 불량스러운 관계가 있는 걸까요? 진석은 관자놀이를 문지르며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알았어. 진석이 낮게 말했습니다. 일단 영라 작업실 주소 문자로 찍어. 내가 직접 갈 테니까.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진석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지은호가 누군지 더 자세히 알아봐.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 집안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특히 아내와는 어떤 관계인지 말이야. 네, 회장님. 바로 조사하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진석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진석의 마음속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어요. 뭔가 단단히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 그리고 그 중심에 아내 성희가 있을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영라의 작업실 건물 앞에 진석의 차가 멈춰섰을 때는 해가 뉘엿뉘엿 기울어가는 시각이었습니다. 진석은 차에서 내려 건물을 올려다보았어요. 이런 허름한 곳에서 딸이 작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진석에게는 믿기지 않았어요. 계단을 올라가며 진석의 발걸음은 점점 빨라졌습니다. 2층 복도 끝, 프리덤 스튜디오라고 적힌 문패가 보였어요. 진석은 숨을 한 번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문을 거칠게 밀어젖혔어요. 영라.
문이 벌컥 열리는 소리에 안에 있던 두 사람이 깜짝 놀라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영라와 지환이었어요. 둘은 큰 책상 앞에 나란히 앉아 태블릿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웹툰 작업 중이었던 거죠. 아, 아빠. 영라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태블릿 펜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지환도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진석을 마주했습니다. 진석은 작업실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벽면 가득 붙어 있는 웹툰 스케치들, 캐릭터 설정이 빼곡히 적힌 화이트보드, 구석에 쌓인 라면 상자들과 커피 잔들. 딸이 이곳에서 얼마나 열심히 작업했는지 한눈에 보였어요. 하지만 그것이 진석에게는 아무런 쓸모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배신감이 더 깊어졌거든요. 대기업 딸이 웹툰을 한다는 얘기는 지금껏 듣도 보도 못했어. 아빠, 저는 영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려 했어도 진석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당장 따라와. 오늘부로 이 작업실은 폐쇄야. 아빠, 안 돼요. 제 말 좀 들어봐요. 영라가 다급하게 외쳤지만 진석의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그의 시선이 영라 옆에 서 있는 지환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이지환 군. 지환은 두 손을 모은 채 진석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애써 감추고 있었어요. 자네, 그렇게 안 봤는데. 아내 말로는 자네가 순진한 내 딸을 꼬드겨서 이렇게 만들었다던데. 아빠, 그게 아니에요. 그녀가 지환 앞으로 나서며 소리쳤습니다. 지환 오빠는 아무 잘못 없어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거라고요. 하지만 진석은 영라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직 지환만 보였어요. 자네도 더 이상 보는 일 없었으면 좋겠네. 진석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지 분수를 알아야지. 어딜 넘봐 넘보길. 그 말에 지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다가 풀기를 반복했어요. 입술을 깨물며 참고 있는 게 역력했습니다. 영라는 지환의 팔을 붙잡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다는 듯, 참으라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영라, 따라와. 진석이 영라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영라는 뿌리치려 했는데 진석의 힘이 훨씬 셌어요. 아빠, 나요. 아파요. 집에 가서 얘기하지. 진석은 영라를 끌고 작업실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영라는 뒤돌아보며 지환을 바라보았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오빠, 미안해요. 오빠 탓 아니에요. 지환은 한 걸음 다가서려다 멈춰 섰습니다. 영라의 눈빛이 자신을 말리고 있었거든요. 그는 두 손을 꽉 쥔 채 그 자리에 서서 영라가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제발, 오빠 탓하지 마세요. 영라의 마지막 말이 작업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공간을 가득 채웠어요. 지환은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벽에 붙은 영라의 웹툰 스케치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 속의 주인공은 높은 탑을 탈출하려는 소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영라는 다시 그 탑으로 끌려가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진석이 영라를 거실로 밀어 넣었을 땐 고성이와 박성재가 소파에 나란히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희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고 성재는 난처한 듯 시선을 바닥에 둔 채 앉아 있었습니다. 영라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세 사람을 번갈아 보았어요. 엄마와 오빠, 그리고 아버지. 모두가 자신을 심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영라의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지만 그녀는 고개를 꼿꼿이 들고 있었어요. 성희가 소파에서 일어나 영라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영라야, 엄마 말 안 듣고 왜 이러니? 엄마 말 듣고 얌전히 신부 수업이나 받다가 시집 가면 될 일이지. 진석이 거들었습니다. 동네 창피하게 웹툰. 우리 체면이 어떻게 되는지 생각이나 해봤어? 체면이요? 영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억울함이 뒤섞인 목소리였어요. 아빠, 엄마는 항상 체면, 격식, 집안 이야기만 하시잖아요. 제 마음은 한 번도 물어본 적 없으면서. 뭐, 진석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너 왜 이렇게 됐어?
그리고 지은호는 또 어떤 여자야? 진석이 다그쳐 물었습니다. 같이 웹툰하는 여자야? 그 여자 집에서 밤을 보냈다며? 영란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언니예요. 저한테 용기를 준 사람이에요. 언니. 무슨 언니? 진석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 순간 성희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었어요. 영란은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영란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도 그 눈빛만큼은 이전과 달랐어요. 더 이상 순종적인 딸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결심한 듯한 강한 의지가 담긴 눈빛이었어요. 제가 왜 얌전히 있다가 시집을 가야 돼요? 내가 누굴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아빠 체면 위해서요? 엄마 허영 위해서요? 아니면 우리 집안 격식 위해서요? 영라야, 넌 지금. 성희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하려 했지만 영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많은 거 바라는 거 아니잖아요. 저도 제 인생을 살고 싶다고요. 제가 좋아하는 걸 하고 싶다고요. 그게 그렇게 큰 죄예요? 그때 더 이상 참지 못한 진석의 손이 번쩍 올라갔습니다. 찰싹. 영라의 뺨을 후려치는 소리가 거실 전체를 울렸어요. 너무나 큰 소리였기에 성재가 깜짝 놀라 벌떡 일어섰습니다. 성희는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영란은 뺨을 감싸 쥔 채 비틀거렸습니다. 뺨이 화끈거렸고 귓속이 웅웅거렸어요. 하지만 영란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아버지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어요. 내 엄마 반만 닮아봐. 진석이 손을 떨며 소리쳤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뿐만 아니라 실망과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영라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알지도 못하시면서 그 눈빛은 꺾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아빠는 몰라요. 영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무것도 모른다고요. 내가 뭘 모른다는 거야. 진석이 고함쳤습니다. 영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마지막 망설임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영란은 눈물 젖은 얼굴을 들어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은호 언니나 만나보세요. 가장 불쌍한 건 그 언니니까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성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성희는 황급히 영라에게 달려가 입을 막으려 했어요. 영라, 무슨 소릴? 성희가 다급하게 영라의 입을 막으며 진석을 돌아보았습니다. 여보, 진정해요. 영라가 지금 흥분해서 아무 말이나 하는 거예요. 성희는 애써 웃으며 말하면서도 그 웃음은 어색하기 짝이 없었어요. 제가 잘 알아먹게 타일러 볼게요. 당신 혈압 올라요. 영라, 들어가자. 나요. 성희는 더욱 세게 영라를 끌어당겼어요. 영라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진석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진석은 성희를 유심히 보았죠. 영라가 은호 언니라고 말한 순간 성희의 얼굴이 달라진 걸 놓치지 않았으니까요. 당황한 듯, 뭔가를 감추려는 듯, 두려워하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어요. 영라, 진석이 낮게 말했습니다. 집 밖으로 못 나가게 해. 성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영라를 2층으로 끌고 올라갔습니다. 영라의 흐느끼는 소리가 계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성재는 어찌할 바를 몰라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진석은 거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은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은호, 대체 그 여자는 누구지? 왜 영라는 그 여자가 가장 불쌍하다고 했을까? 그리고 왜 성희는 그렇게 당황했을까? 진석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의문이 소용돌이쳤습니다. 거실에 홀로 남은 진석은 소파에 깊이 몸을 묻었습니다. 영라를 때린 손이 아직도 떨리고 있었어요. 딸을 때린 건 태어나서 처음이었거든요. 손바닥이 화끈거렸고 그 감촉이 가슴까지 전해져와 답답함으로 변했습니다. 은호 언니를 만나보세요. 가장 불쌍한 건 그 언니니까요. 영라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더 이상하게 느껴진 건 성희의 반응이었습니다. 은호라는 이름이 나오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황급히 영라의 입을 막으려 했던 그 모습, 분명 뭔가를 숨기고 있었죠. 작은 한정식 집, 앞치마를 두른 채 손님들을 응대하던 성희의 모습, 그녀의 등에 엎혀있던 어린 우진이가 자고 있었고, 성희는 아이를 떨어뜨릴까 조심스럽게 몸을 움직이며 일하던 그 모습에 진석은 마음이 움직였었어요. 저렇게 자식을 위해 헌신하는 여자라면 믿을 만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믿음에 금이 가고 있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진석은 재빨리 전화를 받았어요. 회장님, 비서의 목소리였습니다. 지은호 씨에 대해 보고 드립니다. 진석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말해봐. AP그룹에서 인테리어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AP, 진석의 눈빛이 예리해졌어요. AP는 성재가 넥스트랩을 통해 투자한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분명 사모님과 만나는 사이는 맞는 것 같은데 전혀 내용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두 분이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 어떤 관계인지 파악이 안 됩니다. 진석은 관자놀이를 문질렀습니다. 성희가 왜 영라와 관련된 여자를 알고 있을까요? 아니, 애초에 어떻게 알게 된 걸까요? AP는 성재가 넥스트랩 차려서 투자한 회사 아닌가? 진석이 물었습니다. 성재 친구가 대표로 있다던데. 네, 맞습니다. 이지혁이라고 합니다. 맞아. 어쨌건 지은호라는 여자가 우리 집에서 일어나는 일을 가장 잘 알고 있겠군. 진석이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영라가 그 여자 집에서 묵었고 성희가 그 여자를 알고 있고 영라는 그 여자가 가장 불쌍하다고 했어요.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놓이고 있었지만 전체 그림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알았어. 진석이 말하려는데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또 뭔가? 성재 아드님 여자친구분 수빈 씨, 그리고 영라 따님의 보디가드였던 지환군이 그곳 AP 대표 이지혁 씨의 동생들입니다. 진석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성재가 사귀는 여자, 영라의 보디가드, 그리고 지은호. 이 모든 사람들이 한 가족이었군. 진석이 난색을 표하며 말했습니다. 일이 어렵게 풀리겠군. 알았어. 전화를 끄는 진석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수빈을 불러 연애를 그만두라고 압박했던 일. 조금 전 지환을 무시하고 내쳤던 일들이 떠올랐어요. 그들이 모두 한 집안 식구였다니. 그렇다면 그 집안 사람들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진석의 차가 AP 건물을 향해 달리는 동안 그의 마음은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거리의 불빛들이 흐릿하게 번져 보였어요. 평소라면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을 풍경이었지만 오늘따라 모든 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진석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산 아내를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성희는 항상 자신의 곁을 지켰고 우진이를 사랑으로 키웠으며 영라와 성재에게도 좋은 어머니였습니다. 적어도 진석은 그렇게 믿어왔어요. 하지만 오늘 본 성희의 얼굴, 영라가 은호란 여자의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보였던 그 당황스러운 표정은 분명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차가 AP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진석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건물을 올려다보니 5층짜리 현대식 건물이었습니다. 성재가 투자한 회사답게 깔끔하고 세련된 외관이었어요. 진석은 차에서 내려 로비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지은호 씨 좀 만나러 왔소. 은호의 친구 수정이 깜짝 놀라 일어섰어요. 슈홀츠 그룹 회장이 예고도 없이 찾아온 것이었거든요. 아, 회장님. 죄송하지만 지은호 팀장님께서는 지금 외근 중이십니다. 수정이 황급히 대답했습니다. 진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로비를 둘러보았어요. 벽면에는 AP그룹이 진행한 인테리어 프로젝트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카페, 레스토랑, 사무실들의 세련된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때 복도 저편에서 차철민이 진석을 발견했습니다. 철민은 깜짝 놀란 표정으로 잠시 망설이다가 급히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진석은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이지혁이 나타났습니다. 지혁은 복도를 걸어 나오며 진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를 아는 듯한, 하지만 동시에 싸늘한 기운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런데 성재 아버지께서 여기까지 무슨 일로 오셨죠? 지역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진석은 지역을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나를 아는군.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소. 진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내 아내를 아시오? 고성이를 아냐고요? 지역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 비웃음에는 경멸이 섞여 있었어요. 잘 알죠. 그런데 회장님께서 과연 들을 준비가 되셨는지 모르겠군요. 무슨 말이오? 진석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26년간 믿어온 아내의 진실을 회장님이 감당할 준비가 되신 것 같지 않아서요. 진석은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이 남자가 내 아내에 대해 알면 뭘 얼마나 안다고? 이 대표는 나를 적대적으로 보는군. 진석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우린 초면으로 아는데 이유를 물어도 될까? 회장님, 그걸 몰라서 물으시는지. 내 동생 수빈이 당신 지위를 이용해서 위압적으로 불러다가 가르치려 든 건 그새 기억이 안 나나 봅니다. 지역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진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수빈을 회사로 불러 연애를 그만두라고 했던 일이 선명하게 떠올랐죠. 또 내 동생 지환이를 성재가 하도 부탁해서 보디가드로 데려다 쓰면서 영라 따님이 몹쓸 짓 당할 뻔한 것도 구해줬건만 둘이 조금 친해졌다고 이제 와서 팽하셨죠. 진석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은 오늘 작업실에서 그 청년을 무시하고 모욕했던 겁니다. 회장님, 당신은 특권층 의식에 사로잡혀 우리 같은 사람들을 무시한 것 아니었던가요? 지역의 말이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진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할 수 없었어요. 지역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거든요. 제 동생들 가르치려 들기 전에 아내 단속이나 잘하세요.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며 지은호가 들어왔습니다. 은호는 손에 서류 가방을 들고 로비로 들어왔습니다. 외근을 마치고 돌아온 참이었어요. 로비의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한 은호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진석과 지역이 대치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지역이 은호를 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여기 마침 들어오셨네요. 은호는 진석과 지역을 번갈아 보며 긴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진석은 은호를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30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어요. 단정한 정장 차림에 또렷한 이목구비, 똑 부러져 보이는 인상이었습니다. 26년간 숨겼던 당신 아내 고성이의 진실이요. 지역이 낮게 말했습니다. 진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은호는 가방을 꽉 쥐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역이 은호를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은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진석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회의실로 가시죠. 지역이 앞장섰습니다. 진석은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지만 발을 떼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지역을 따라갔습니다. 은호도 뒤를 따랐어요. 복도를 걸으며 진석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습니다. 26년간 숨겨온 진실이라니 대체 무슨 뜻일까요? 성희가 뭘 숨겨왔다는 걸까요? 당신이 지은호 씨요? 진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은호가 짧게 대답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석은 은호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어요. 어딘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구와 비슷한 걸까요? 문득 우진이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눈매가 비슷했습니다. 영라가 당신을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했소. 대체 무슨 뜻이오? 은호는 지역을 바라보았어요. 지역이 고개를 끄덕이자 은호는 두 손을 모아 쥐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진석은 숨을 죽이고 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지금부터 들을 이야기가 자신의 모든 것을 바꿔놓을 거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은호는 두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을 주고 있었어요. 입술을 몇 번이고 깨물다가 마침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고성희 씨의 친딸입니다. 26년 전 성희 씨는 쌍둥이를 낳았어요. 저와 제 오빠를요. 쌍둥이? 진석이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어요. 그럼 우진이가. 네, 한우진이 제 쌍둥이 오빠예요. 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석은 의자 등받이에 등을 기댔어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우진이에게 쌍둥이 동생이 있었다니요. 26년 동안 성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었어요. 하지만 성희 씨는 청주 보육원에 저만 버렸어요. 오빠만 데리고 갔죠. 왜 당신을 버렸소? 제가 부담스러웠나 보죠. 그리고 우진이가 간이 안 좋아졌죠. 은호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쌍둥이면 장기 적합률이 높으니까요. 그럼 당신을 찾아낸 건 네, 간이식 때문이었어요. 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올해 초 성희 씨가 저를 찾아왔어요. 26년 만에요. 그걸 나더러 믿으라고? 지혁이 말했습니다. 믿든 안 믿든 자유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상처받는 사람은 당신의 가족들인 걸 잊지 마세요. 진석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자신이 사랑했다고 믿었던 여자가, 그 헌신적인 모성애를 자랑하던 여자가 이런 일을 저질렀다니요. 당신이 내 아내의 딸이었다니. 내가 지금까지 무슨 짓을 한 거야. 진석의 목소리가 잠겼어요. 그는 우진이를 생각했습니다. 착하고 순한 아이, 자신을 아버지라고 따르던 그 아이. 그 아이가 살 수 있었던 건 바로 이 여자, 버림받았던 딸 덕분이었던 거예요. 진석은 한참을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시리개 초침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은호는 눈물을 닦으며 진석을 바라보았고, 지혁은 팔짱을 낀 채 진석의 반응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도저히 믿기 힘든 사실이었지만 지금 제3자의 입으로, 아니 당사자인 지은호라는 여자의 입으로 듣는 이야기는 그를 설득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진석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어요. 눈물 자국이 뺨을 타고 흘러내린 흔적이 보였습니다. 이 대표, 진석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소. 내가 내 앞가림도 못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군. 당신 동생들에게도, 영라에게도, 성재에게도. 진석은 고개를 들어 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하오. 정말 진심으로 사과하오. 지혁은 표정을 풀지 않았지만 진석의 진심은 느낄 수 있었어요. 진정 가족을 위했던 사람들은 내치고 가식과 더러운 오물만 묻은 그 여자를 품고 있었어. 진석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26년간의 결혼 생활, 그 모든 날들이 거짓이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성희가 자신을 사랑했다고 믿었던 모든 순간들이 알고 보니 계산된 연기였던 걸까요? 은호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진석의 고통이 고스란히 전해졌거든요. 염치 없지만 그대들 나를 도와줄 수 있겠소? 증언이 필요하오. 지혁이 팔짱을 풀며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그 여자는 내 동생 지환을 위협하기도 했죠. 진석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성희가 그런 짓까지 했다니요. 내가 사랑하는 은호를 버린 여자의 죗값은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은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진석을 바라보았어요. 도와드리겠습니다, 회장님. 은호의 목소리도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성희 씨가 저한테 한 일들, 제 양부모님께 한 협박들 모두 증언하겠습니다. 고맙소. 진석은 두 사람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슈홀츠 그룹의 회장이 고개를 숙이는 모습, 그것은 진심 어린 사과이자 부탁이었어요. AP 건물을 나선 진석의 발걸음은 천근만근이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운전기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진석은 대답 대신 차에 올라탔어요. 차 문이 닫히자 바깥 세상과 단절된 것 같은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고성이 집에 있나? 진석이 낮게 물었습니다. 네, 회장님. 댁에 계시답니다. 그래. 아니, 잠깐. 진석이 말을 바꿨습니다. 영나, 작업실로 먼저 가지. 작업실 말씀이십니까? 그래. 아까 급하게 나오느라 챙기지 못한 게 있어. 작업실 문을 열었을 때 안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진석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가 불을 켰어요. 형광등 불빛이 작업실을 환하게 비췄습니다. 책상 위에 영나의 태블릿이 놓여 있었어요. 진석은 그것을 집어 들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화면을 켜자 영나의 웹툰이 펼쳐졌어요. 좀비들로 가득한 세상, 그 속에서 살아남으려 애쓰는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진석은 천천히 웹툰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림은 거칠었지만 스토리는 탄탄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주인공, 동료들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었어요. 진석은 웹툰을 읽으며 영나를 떠올렸습니다. 딸이 이렇게 열심히 작업했다는 게, 이렇게 재능이 있었다는 게 이제야 보였어요. 자신은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었습니다. 영나야, 아빠가 미안하다. 진석은 태블릿을 꼭 껴안았습니다. 진석이 집에 도착했을 때 거실에는 영나와 성희가 나란히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성희는 영나에게 무언가 조곤조곤 타이르는 중이었습니다. 영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여보, 오셨어요? 어디 갔다 오세요? 연락도 없이. 성희가 다가오려 했지만 진석은 손을 내밀어 저지했습니다. 성희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어요. 여보, 진석은 성희를 지나쳐 영나에게로 걸어갔습니다. 영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버지가 오는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몸이 움츠러들었습니다. 또 혼날까 봐 두려웠거든요. 영나야. 진석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영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뺨에는 오전에 맞은 자국이 아직 붉게 남아 있었습니다. 네. 아빠, 아까 많이 아팠지. 딸 말을 듣지 않고 무턱대고 때려서 미안했어. 사과하마. 용서해 다오. 그리고 영나야, 네 웹툰 말이야. 진석은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내 영나에게 내밀었습니다. 영나의 눈이 커졌어요. 재미있더구나. 네. 영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제 웹툰. 보셨어요? 그래. 진석이 미소 지었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였어요. 꽤 재미있더구나. 좀비가 좀 유치하긴 했는데. 진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볼만했단다. 스토리가 탄탄하더라. 영나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인정받은 느낌이었습니다. 아빠, 영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영나야. 진석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거실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거기 그런 스토리 좀 넣을 수 있겠니? 무슨 스토리요? 영나가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진석은 천천히 성희를 돌아보았어요. 성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딸을 버린 여자의 이야기야. 진석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성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영나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쌍둥이를 낳았는데 하나는 데리고 하나는 보육원에 버렸지. 성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뒷걸음질을 치며 소파 팔걸이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26년 후 버린 딸을 다시 찾아가. 아들에게 간이 필요해서 말이야. 여보. 성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목구멍이 메어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 사실을 26년간 남편한테 숨긴 채 딸의 간을 받아내고도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살았지. 영나의 눈이 커졌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아버지가 말하는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이야기 말이야.
진석이 영라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내 웹툰에 넣을 수 있겠니? 성희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은 소파 쿠션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입술을 몇 번이고 달싹이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진석은 성희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영라를 바라보았습니다. 영라야, 재미있는 스토리 아니겠니? 영라는 태블릿을 꽉 껴안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아빠. 성희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눈은 크게 떠져 있었지만 초점이 없었어요. 입은 반쯤 벌어진 채로 숨소리마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 소파에 무너져 앉은 모습은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것 같았어요. 끝났어. 모든 게 끝났어. 성희의 머릿속에는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우진이는? 나는. 거실의 시계가 째깍째깍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마치 시한폭탄의 카운트다운처럼요. 성희는 후들거리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소파에 주저앉으며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공포와 절망만이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어요. 고성희는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을까요? 박진석에게까지 숨겨온 비밀이 드러난 지금 그녀에게 남은 선택지는 무엇일까요?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든 살아남는 방법을 찾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쌓아 올린 거짓의 성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그 잔해 속에서 고성희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지는 오직 시간만이 답을 줄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즐거우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